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그리니치 라이프 사이언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면 이 기업은 미국에서 초소형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돼요. 네,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하는 그런 초소형주이고,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쉽게 말해서 유방암, 네, 유방암 치료제 혹은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암 백신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 치료제 혹은 치료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번 임상 이상이 진행됐을 때 발표가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간략하게나마 좀 보여드리면, 자, 이 당시에 임상 이상 발표가 되었었어요. 이때 보시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죠. 이때 하루 만에 임상 이상이 발표됐을 때 그때 하루 만에 주가가 얼마나 떴느냐? 무려 2,400%가 쪘어요. 주가가 하루 만에 24배가량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상에 대한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다는 것이고, 이건 뭐 역사적인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그 말은 즉슨 만약에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고 그 안에 뭐 기술주라던가 아니면 협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다면, 혹은 인수합병도 예외가 될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 발표가 된다면 기대감이 낄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임상 이상 때 재발률이 0%였어요. 그러니까 138명 정도의 임상을 진행한 결과 유방암에 걸렸었고, 그리고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와중에 100%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즉슨 이번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 치료제가 시장에서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이 유방암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기준으로 약 500억 정도, 500억이랍니다. 네, 50조 정도예요. 네, 한화 기준으로 50조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 시장 자체가 50조 정도의 그런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출 규모가 50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임상 이상이 발표됐을 때 2,000% 이상을 뛰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면서 뭐 공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중간중간 대중의 기억 속에 잊혀지면서 시장으로부터 소외가 되면서 주가가 꽤나 많이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로는, 자, 9월이 됐습니다. 9월은 보통 주가가 딱히 좋지가 않죠. 시장 조정이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소외가 심화되면서 주가가 꽤나 많이 빠졌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올해 연말 즈음에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제가 매주 오늘 말씀드릴 때도 중간 결과 발표에 있어서 기대감에 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그리니치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 즈음에 중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 이미 이상 결과 때 2000% 이상 올렸었던 그 결과 수치가 유방암 재발률이 0%라는 그 기적적인 그런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와 비슷한 그런 정도의 중간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건 뭐 엄청난 센세이셔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방암 시장이 2030년도 기준으로 유방암 시장 약 50조까지 커지는데,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210만 명 이상이 유방암 환자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재발률이 0%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기업의 업사이드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최대 주주 내부자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결과 뭐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비중이 극히 작아요. 보통 최대주가 아니라 대주주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사모펀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운용사라던가 자산운용사, 뭐 아니면 뭐 블랙스톤이라던가 블랙록,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초소형주들 아니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임상을 준비하면서 실적을 내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정도로 많은 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분이 희석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과
한국 주식과 다른 점이 한국 주식은 보통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요. 네, 돈을 가져다 씁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들의 손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의 그런 지분 희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게 미국에서의 자본 조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업은 좀 달라요. 특히나 이제 CEO라던가 혹은 대부분의 이제 이 기업의 내부자들이 이미 이쪽 시장에서 임상 시장에서 20년, 30년 정도의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블랙버스터급 신약을 탄생시켰던 그런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자금이 상당히 많아요. 자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대주주의 그런 사적 자본금이라는 거죠. 사적 자본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여기서 이게 내부자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주주 혹은 내부자들의 비중이 50%가 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 기업만 하더라도 사실 비중이 10%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런 경영인이 그리고 대주주 이런 경영인과 대주주가 일맥상통하는 경영인과 대주주가 똑같이 진행되는 그런 대한민국 시장에서조차도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대주주 지분이 10%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내부자 매수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비중이 무려 42%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이쪽 내부자들 혹은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이 그린위치 라이프 사이언스의 그런 유방암 재발에 대한 치료제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 정도의 내부자 매수가 있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최소의 그런 시장 규모가 뭐 조단이라는 거예요. 조단이. 왜냐하면 50조 이상의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이 기업이 가져가고자 하는 이 기업의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이 헐투입니다. 헐투. 그러니까 보조요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재발률 이는 유방암 환자의 75%가 헐투에 걸려서 헐투 쪽에 그런 발현 쪽으로 이제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헐투를 기반으로 해서 재발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그럼 전체 유방암 기준에서 헐투 정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보시면 75%, 75%가 유방암 쪽에서 이제 헐투 쪽에 기반한 그런 암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50조 시장에서 75% 정도를 타겟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재발률을 막는다는 것, 재발률을 막겠다, 재발률을 그러니까 재발이 발생하는 그런 비중만 보더라도 약 20% 가량 되기 때문에 결국 209만 명에서 결국에는 유방암 비율, 헐투에 대한 유방암 암성 비율이 75%지만 이런 것들은 뭐 절반 이상으로 이하로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어마어마한 업사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재발률이 최소 20%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에는 결국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뭐 수십조 단위까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방암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도 작지는 않아요. 특히 올해 연말쯤에 중간 결과가 발표될 것인데 중간 결과에 따라서 빅파마들에 대한 관심이 꽤나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 이상 결과가 워낙에 좋았고요. 만약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투심이 다시금 불 경우 혹은 금리 인하가 되면서 바이오 제약이 그 전에 대장주였죠. 대장 섹터였습니다. 그럼 최근에 증시가 좀 조정해 보이면서 대장 섹터조차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증시가 다시금 살아나면서 금리 인하와 겹치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다시금 살아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봐야 될 초소형 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위치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워낙에 좋았고 그리고 유방암 시장이 워낙에 크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쯤에 혹은 내년 초쯤에 중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재 임상 3상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임상 3상에 대한 확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다는 거예요. 성공을 할 경우에는 최소 수십조 단위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2,5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의 타겟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약간 내후년 연말 정도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임상을 끝낼 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중간 결과가 있을 거라고 밝히고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미 뭐 2021년도, 2022년도 즈음부터 이제 임상이 3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6년이 끝난다고 한다면 5년 정도 걸리는데 보통 그린위치 라이프 사이언스가 처음에 임상 3상에 진행하면서 5년 정도를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진행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간다면 2026년에는 임상의 종료가 돼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중간 결과 발표되는 것이 또 맞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부터는 기대감에 충분히 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내부자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부자 매수가 매일같이 매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내부자 매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온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이 기업에 대한 그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해요. 지분 확보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내부자 매수,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외부 자금 조달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극히 작아요. 매우 작은 양만 수준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꼭 필요한 자금만 외부 자금이 조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사모펀드로부터, 사모투자로부터, 아니면 운용사로부터, 혹은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나온 그런 내부자 매수 같은 경우도 그래봐야 250만 달러 정도만 조달됐기 때문에 결국 지분을 모으고자 하는 것에 진심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따라서 시장의 소외가 극심한 가운데 결국 대주주 집단 혹은 내부자 집단만 이 그리니치 라이프 사이언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언제쯤 확장될 수 있는지, 언제쯤 시장으로, 대중으로, 다른 기관들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 시장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면, 혹은 시장이 꺾이다기보다는 기간 조정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기존의 대장 섹터였던, 주도 섹터였던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들, 혹은 모멘텀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진짜 모멘텀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면, 그리고 그리니치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니치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방암 시장, 그 중에서도 유방암 재발에 대해서, 재발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